자,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볼 기업, 바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투자 분석부터 매매 전략까지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셋증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 아니면 혹시 글로벌 기술 투자 회사?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미래에셋의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2조 800억 원. 이게 뭐냐면요. 미래에셋증권의 2025년 예상 세전이익입니다.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실적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래에셋이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성장의 동력은 뭔지, 또 리스크는 없는지, 그래서 주식 가치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증권사의 재탄생. 더 이상 예전의 그 국내 증권사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셋.0이라는 비전으로 완전히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에 목을 맸다면 지금은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좋은 자산들,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걸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뀐 거죠. 이 그림이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 미래에셋이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빅베스라는 걸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금융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 부동산 손실을 그냥 한 방에 싹 털어버린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아팠겠죠. 하지만 덕분에 체질이 아주 튼튼해졌고 이게 바로 2025년 V자 반등의 발판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2조 원이라는 이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강력한 엔진, 4가지 성장 기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거예요.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글로벌, 연금, 혁신투자, 디지털 자산까지 이 4개의 다리가 너무나도 튼튼하게 회사를 받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첫 번째 기둥, 글로벌 사업 성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전체 이익의 24%,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이 해외에서 나와요. 그 중에서도 뉴욕 법인이 아주 잘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증거죠. 자, 그리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평가 이익. 이게 바로 세 번째 기둥, 혁신 투자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XAI. 이런 데에 남들보다 먼저 투자한 게 지금 대박이 난 거죠. 미래에셋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동전의 뒷면, 즉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래에셋 투자의 핵심 딜레마죠. 기회는 뭐냐? 스페이스X 같은 혁신 기업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평가 이익. 그럼 리스크는? 이게 아직 내 주머니에 들어온 현금이 아니라 장부상 이익이라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아지면 확 쪼그라들 수도 있는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자, 리스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째, 스페이스X나 XAI 가치가 똑 떨어지면 이익도 같이 급감할 수 있겠죠. 둘째,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 아직 터질 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리 같은 거시경제 상황에 아주 민감하다는 점. 이 3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성장성과 리스크를 다 따져봤을 때 지금 미래에셋 주가는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과연 시장은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가치를 따져보겠습니다. PBR을 한번 보시죠. 주가순 자산 비율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꽤 올랐는데도 미래에셋은 아직 0.8배 수준입니다. 반면에 경쟁사로 꼽히는 메리츠금융지주는 1.2배가 넘죠? 이걸 보면 아직 더 갈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리레이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리레이팅이 뭐냐면 쉽게 말해 몸값 재평가예요. 회사가 돈도 잘 벌고 ROE 12.4%, 성장성도 좋으니까 이제는 더 비싼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시장의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14,100원이라는 가격은요, 과거의 아주 보수적인 목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혁신 자산 가치를 거의 빼고 봤을 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바닥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65,000원은 모든 게 잘 풀렸을 때의 꿈의 가격이죠.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모든 호재가 다 터졌을 때
자, 보세요. 14,100원과 65,000원. 이 엄청난 갭 자체가 바로 미래에셋이라는 주식이 가진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최종 결론과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한쪽에는 2조 원대 이익을 내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평가이익 중심의 높은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있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셋은 이제 그냥 증권주가 아니라 가치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투자 조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4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분할해서 사보거나 아니면 아예 스페이스X 상장 같은 큰 이벤트를 보고 길게 가져가는 거죠. 물론 6만 원 이상으로 훌쩍 뛰면 그때는 일부 이익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미래에셋의 미래. 과연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또 성공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